제가 이 책에도 마지막 그 에필로그 제목이 뭐냐면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AI는 적이 아니라 나의 동료라고 놓았을 때요. 나의 생산성이 5배,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근데 얘는 내 직업을 갉아먹고 나를 대체할 거다 라고 하는 순간 얘를 안 받아들이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태되는 겁니다. 그 또 책에 보니까요. 네. AI 인디시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오. 네, 제가 만든 건데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인디시전이 뭐죠? 망설임, 애매모호함, 네. 망설임 이런 뜻이거든요. 디시전이 결심이잖아요. 인디시전인 거예요. 네. 이건 왜냐하면 제가 SNS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는데 챗GPT를 쓴 사용 후기를 올리면서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좋아. 야, 이런 것까지 대답해 주네요. 라고 하면서 대단해요. 라고 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지 같아. 이런 사람들 꼭 뭐라 하냐면 그 역사 물어보고 한국 역사 물어보고요. 임진왜란 활약한 장수는 누구니? 뭐 원균이다. 뭐 이러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건 데이터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거, 잘못하는 거를 올려요. 이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가 뭐냐면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뭘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본 목사님이 이런 걸 물었는데 챗GPT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올려요. 또 뭐 건강관리법 이런 게 있는데 챗GPT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올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챗GPT 얘기에 내가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금 뭐 마음을 위로하는 법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내가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올린다는 말이죠. 근데 챗GPT는 현재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챗GPT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챗GPT한테 내가 얘를 시켜가지고 나타낸 결과물이 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양심이죠. 네. 근데 이 얘기는 좋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으니까 챗GPT가 얘기하기를 하면서 올린단 말인 거죠. 내가 공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터뜨리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자 이런 게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올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라는 인식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시전인데 이게 저는 사실은 AI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과 그 네이티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구분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 또 강연할 때 또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메타버스 네이티브와 메타버스를 억지로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나이 든 사람들 그렇죠. 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혹시 메타버스 아바타 가지고 계세요?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제페토 아바타 있으신 분들이 그 아바타가 지금 현실에 자기가 닮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닮았다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아니요 저는 불이에요. 프렌치 프라이예요. 아니면 난 남자인데 막 여자야. 이런 식으로 현실에 자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아바타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닮은 거는요. 메타버스는 현실의 그냥 보조 개념이라서 나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다른 현실인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니까 여기서는 내가 다르게 나는 프렌치 프라이로 살래 여기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 네이티브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 AI 인디시전을 겪는 사람은 이 결과물이 내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게 AI가 되게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그냥 이건 도구로서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포토샵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이거 기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3번, 4번, 5번 가다듬어가지고 이 결과물을 냈고 내 명령어로 이게 나온 거니까 이 얘기는 내가 뽑아낸 거야. 내 거야. 그걸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과 아무리 그래도 기계가 써준 거니까 하면서 그런데 너무 좋은 얘기니까 공유를 하자. 이렇게 되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바로 AI 인디시전에서 나타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진짜. 와 저는 진짜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챗GPT가 물론 지금 3.5인가요 버전이? 네. 그렇다고 해서 좀 뭐 역사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정리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은 앞으로 인간이 좀 이런
챗 GPT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어떻게 망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나는 뭘 해먹고 살지? 음. 라고 생각하는데 전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 책에도 마지막 그 에필로그 제목이 뭐냐면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AI는 적이 아니라 나의 동료라고 놓았을 때요. 나의 생산성이 5배,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근데 얘는 내 직업을 갉아먹고 대박이다. 나를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 순간 얘를 안 받아들이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프롬프트라는 말에 정리를 했어요. 프롬프트. PROMPT인데 그러니까 뭐의 약자네요? 프롬프트 이제 그 명령어죠. 명령어. 명령어. 그 외국에서는 얘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을 되게 정치하게 정교하게 아주 잘하면은 결과물도 좋아요. 질문력. 그렇죠. 그 얘를 훈련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가령 삼행시를 해봐. 근데 안 맞아요. 야, 삼행시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해봐. 그럼 잘해요.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얘를 고도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각각의 능력을 PROMPT로 이제 도움을 따신 그 거군요.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처럼 흉내를 좀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능력들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좀 간략하게라도 네네. 프롬프트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P가 플래닝 앤 프로스펙트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전망. 그러니까 플래닝과 플랜은 다르죠. 플랜은 계획이잖아요. 세부적으로 이걸 짜는 거라면 플래닝은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MT는 가평으로 가자. 네. 이런 게 하나의 플래닝인 거고, 그러면 몇 시차를 타고 어떻게 하는 건 플래닝 거죠. 이 플랜을 챗GPT한테 맡기는 거고요. 플래닝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리, 신문기사를 해도요. 얘네들이 신문기사를 막 생산해내면 일단 검증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를 이때 실어야 돼라든가 이런 기사를 해야 돼라고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기획력을 가진 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구체화시키는 건 얘네들이 시키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사람은 이런 플래닝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회사가 보면 의견 있어?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시키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챗 GPT로 대체되기 너무 딱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PRO의 R은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재구성. 챗 GPT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뭘 첨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디팅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미생 혹시 드라마 아시나요? 미생. 거의 마지막쯤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요르단 중고차 사업을 하려고 PT를 이제 준비하고 사장님 앞에서 맞아요. 임원들 쫙 있는데 하루 전날에 장그래가 PT 구성을 보고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기 임원들이 실패한 사업들을 앞에 딱 열거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임원들을 주고 앞에 놓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원들이 저 새끼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딱 만들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평범한 거 많이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고서 하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단지 재구성했을 뿐인데. 재구성을 했을 뿐인데 챗GPT는 평균이기 때문에 정말 노멀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완벽하게 다른 걸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되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얘기인데도 맞아요. 그게 사실 보면 결말부터 얘기한다든가 너 이거 아니라든가 약간 그런 거거든. 재구성이거든. 영화도 보면은 끝부분에서 조금 앞부분 빠져버려서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온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 오거나이즈는 연결이죠.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건데 챗GPT로 만든 정보들을 연결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얘기할 거예요. 인생을 비행과 비교해서 비행기와 비교해서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과 비행기를 비교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인생이란 뭐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생과 비행기는 내가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거나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결과물을 내려면 전혀 다른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도 내려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이 make a question.
질문력. 질문력. 이건 뭐 같은 질문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인생이란 뭐다? 정말 평범하게 나와요. 인생과 비행기를 비교해서 해줘. 할 수도 있고요. 인생과 코딱지를 비교해서 설명해줘. 그래도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령 우리 지금 뭐 부동산 어디가 뜰지 얘기해줘 그럼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 좀 걸려 있어요. 근데 얘를 질문을 좀 다르게 한국의 부동산과 일본의 부동산을 비교해서 일본의 어느 지역의 이 10년간의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분당 지역의 여기를 같이 좀 비교해줘.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많이 알고 있느냐, 나의 지식만큼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핵심을 얼마나 잘 찝느냐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표로도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되게 대박이더라고요. 표로 그려주니까 표로 딱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GPT-4나 이렇게 가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표, 진짜요? 표, 그래프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P. 퍼추세이션. 그러니까 앞에 PROM은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하냐의 문제라면 이 뒤에 두 가지는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퍼추세이션이 설득이라는 얘기거든요. 퍼추에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다 쓸 거냐? 내가 누군가 설득하는 데 쓴다. GPT가 못하는 게 설득이에요. 설명은 되게 잘해요. 당연하죠. 뭐 이걸 설명해줘, 이걸 해줘 그러니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 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매력이 나오면서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얘가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그걸 가졌을 때 경쟁력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 Together and Touching. 그러니까 딱 아까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도 사람이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 들어간 게 좋다.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방법인 거죠. Together. 그다음에 휴먼 터치.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도 이제 의외로 뜨는 산업이 뭘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AI 그러니까 디지털 이쪽만 뜨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급부도 있거든요. 커뮤니티 커머스 이런 게 오히려 뜰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든가 인스타를 막 뒤져본다든가 이러잖아요. 근데 못 믿겠는 거예요. 지금도 인스타로 그러니까 챗GPT로 자동화된 생성된 그런 피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냥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면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러게요. 가령 아이 화장품에는 아이 그 물티슈에는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광고로 뜨는 거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죠. 그럼 뭐냐면 나 너 써보니까 뭐가 좋니? 내가 써보니까 뭐가 좋아. 이게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대표적인 게 맘카페잖아요. 이런 식의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의 정보가 진짜 신뢰감 있는 정보가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게더 앤 터칭은 그러면 그런 것들 사람 냄새를 어떻게 입힐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얘네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T를 얘기하시니까 물론 어느 시대나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 되게 신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진정성이 있고 정보 서술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거를 돈만 뭐 예를 들면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을 벌더라도 또 다른데 좋은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느껴지기만 하면 진짜 대박 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게 말하신 어느 시대나라고 했잖아요.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하는 게 설득의 3요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하느냐. 세 가지 파토스, 에고스,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논리, 감상이에요. 감정. 신뢰가 60%.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뢰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뢰감이 있으면 그게 설득력이 60%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게 30%. 논리가 10%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신뢰라는 부분들은 여기서는 사실 그 30%가 안 채워졌어요. 그전에는 AI가 하면 10%만 있었던 거죠. 로고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30%가 채워진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도 사람처럼 할 수 있다. 하지만 60% 신뢰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능력들인 거죠. 이런 능력들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친숙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AI를 적으로 여긴단 말이죠. 당장에 내 일자리를 위협할 거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나의 도구고 자비스가 항상 나를 도와줬고 자비스는 내 친구 같아.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생산성이나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AI를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전문성이 되게 중요해져요. 전문성? 네. 왜냐하면 AI는 다 평균 정도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평균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AI한테 뺏어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 분야는 AI보단 잘하는 평균 이상의 뭔가를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얘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AI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요 하나 분야, 저는 뭐 가령 작가니까 책을 쓸 때는 얘보다는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썼을 때 얘보다 잘 쓰니까 요 분야에서는 내가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도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굉장히 생산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한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이 평균에도 뒤지지 않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을 때 그랬을 때 AI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또 그런 전문성. 네. 예. 요거 교수님 질문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걸 하나 또 발견했어요. 네네. 이 챗 GPT가 그래도 좀 나온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쓰신 분들은 작년부터 썼다고 네, 그러신 네, 분들도 네.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챗 GPT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뭐 2달에 1억 명 되고 막 가입자가 네네. 그랬다고 그렇죠. 되는데 혹시 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 잘 활용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CEO들이 지금 사실 은근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요? 네. CEO요? 네. 그러니까 좀 벤처들 CEO죠.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데 네.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건 정부 지원 사업에 사실은 덜 중요한 빈칸 채우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얘로 바로 팍팍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핵심, 우리 차별점은 이거예요. 요것만 딱 채우니까 옛날에 하나 지원할 걸 2개, 3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들었던 건 역시 정부 지원 사업인데 정부에서 좀 미술 쪽이나 예체능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생 능력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미술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미술하는 친구가 챗 GPT로 그 지원서를 써가지고 PT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 같은 미술하는 친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썼게 하고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잘 쓰더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지원서를 쓰거나 그렇죠. 이런 데 좀 훈련이 안 약했던 되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챗 GPT 써보니까 평균인데 다른 사람들이 평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얘가 딱 서류가 돼버리는 그래서 지원도 받았대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네, 있겠네요. 이미 그렇게 활용이 들어가 있고요. 야. 생각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정도에서는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점점 격차가 벌어지겠는데요. 그렇죠. 네.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점점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하는 게 좋다를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명령어 좀 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령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한 번에 나오느냐 5번을 거치냐가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생산성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많이 쓰는 사람은 또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나중에 이 챗 GPT가요, 막 영화 터미네이터나 막 네네. 매트릭스에서 보듯 좀 인간과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은 적대적이고 이런 네. 것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사실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류를 멸망시켜야지 만든 AI나 기계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벤져스도 어벤져스 2탄의 핵심 빌런이 울트론이었는데 그 아이언맨이 만든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지구한테 유리하게 이 지구를 만들어줘요. 근데 얘가 학습을 해보니 지구를 그 해야 하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식이라서 야 그거 처음부터 뭐 지구 정복해서 뭐해 요즘에 해봤자 힘만 들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이상한 악당은 없는 거죠. 악당도.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냐면 자의식이라고 하죠. 인간의 자의식을 얘한테 나타났다는 징후는 없다. 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자의식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이란 건 내가 이런 욕망을 가져보고 의도를 가져보는 건데 얘가 욕망과 의도는 없다는 거죠. 네. 다만 창의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의성을 보면 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사도 아마 나왔을 텐데 물어본 거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야?
그 4예요. 아니 5 아니야? 4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데 5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와이프가 그랬다면 그게 맞죠. 너 사람이지? 사람 맞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자의식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농담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설정에 따라 달라요. 얘를 갖다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창의성 값이 있거든요. 0으로 해놓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1로 해놓으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자의식이라기보다는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소비자 챗봇에서 이게 농담을 해버리면 얘 가뜩이 열받은 소비자가 더 열받잖아요. 이럴 땐 그냥 0 원리적인 얘기만 딱 하게. 근데 좀 재밌게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의식 있는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욕망과 니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욕망과 니즈에서 비롯된 거라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건 아직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100%로 말할 수는 없는 게 이거를 또 쓰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사실 과학기술은 좀 중립적이다. 핵폭탄도 그거 자체가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누가 쓰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래를 네, 보면서 예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이 챗 GPT란 무엇일까요? 저는 나쁜 쪽으로는 경종이고요. 좋은 쪽으로는 출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뭔가 신호는 신호인 거예요. 맞아요. 경종이라는 건 뭔가 느껴져. 야, 이게 지금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거라면 출발 신호는 이제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뭔가 판을 벌여보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뭐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야, 얘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비유는 썼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는 쫙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약간 그 닭이 그렇잖아요. 뭐 여우가 쫓아오면 볕단에 머리를 딱 박잖아요. 나만 안 보이면 세상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데 내가 눈 감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네가 볕단에서 머리를 빼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좋은 기회를 잡을 때다. 하지만 여우가 달려오니까 분명히 공포는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공포는 있는데 네. 그 공포를 이기는 것이 용기고요. 그 용기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닌 건 아시죠? 겁이 나도 하는 게 용기거든요. 그 변화가 있을 때 분명히 이건 나한테 공포가 되고 힘들 건 알지만 하지만 이걸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신호가 이해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 네가 뭔가 지금 나설 때다. 그럼 변화에 일단 민감해서 변화를 잘 바라보라. 이런 정도의 신호를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좀 긴장하시고 네. 약간 겁이 난다. 앞으로 더 막막해지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적용하면 이론 쪽에서 엄청 생산성 올라가겠는데 막 이렇게 느끼면서 맞습니다. 바로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와, 그러니까 제가 요거 약간 정리해드리면 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에선 평균보다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건 내가 잘하니까 얘한테 밀릴 일은 없거든요. 같은 분야라도 내가 얘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나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 일에서도 얘보다 못해. 라고 한다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문성이라는 게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전문성을 쌓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만 더 노력하시면 챗GPT한테도 안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 베이스에 있는 분들이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게 그 개발자 된다고 네. 하면서 막 직장 네. 하고 하면은 언어 공부랑 개발 공부하고 하셨는데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개발자들도 위협을 느낀다니까 네. 진짜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또 변하고 네. 어디서부터 뭘 공부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네. 포인트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문과 베이스가 개발했을 때 좋은 거는 문과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기획을 하는데 되게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플래닝. 그냥 차라리 그냥 공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플래닝을 해가지고 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게요. 게임을 기획해도 문과 맞아요. 베이스로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키는 건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내가 강점이 있을 거니 이걸 좀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게임이다. 라고 하진 마시라는 거죠. 와, 교수님, 진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많이 느끼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그 스케일이 크고요. 아, 네. 역대급으로 뭔가 좀 느껴지는 아, 그런 네. 게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챗GPT 이게 이슈화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빨리 정리하실 수 있었는지도 놀랍고 네. 그게 아마 뭐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작가로서의 분야로서 정말 박학다식하시고 그런 네. 역량들이 지금까지 쌓여져 왔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아, 저도 너무 좋은 게 네. 또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는 게 네. 이 얘기들이 상식적으로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고 맞아요.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가겠다.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오늘 그 리액션이죠. 이 피드백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책이 이렇게 뭐 진짜 이슈화가 되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저는 그냥 책의 깊이나 네. 이런 면에서 그냥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교수님이랑 네, 이름을 네. 빼고 들으면 네. 그냥 뭐 원오브 댐에 책이 나왔을 거다. 네,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사실 그래서 사용 후기 수준도 많거든요. 사용 챗GPT 수준도- 책 그쵸. 중에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런 답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음. 답했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황과 미래와 문제점과 미래의 생존과 번영까지 네,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이게 그러니까 목차에 대한 그리고 책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네.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기술, 인문, 비즈니스 다 하셨죠. 이니까 얘가 종합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같이 서로 좋은 방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발자면 개발뿐만 아니라 인문도 아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 이상의 다른 것들을 좀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게 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계속 그 뭐 자기 개발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수님이 보면은 이렇게 막 NFT 책이나 네. 메타버스 네. 이런 책들도 신생 분야에 대해서 네. 도전하시는 것도 진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겁도 나고 난 네. 잘 모르는데 하는데 막 분야에 대해서 쓰시잖아요. 네. 그 책도 읽어보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이 약간 르네상스인가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약간 그런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모든 학문을 약간 통섭적으로 하시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물씬 나는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챗GPT가 교수님한테는 진짜 물 만난 물고기 부스터 몇 개 달아준 게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 그러면 시청자님들께 네.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네.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렇게 챗GPT 얘기 한참 하면 아 이제 나는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야 그러니까 당장에 챗GPT를 뭘 하자라고 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뭐 상품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나오는 것보단 이런 서비스한테 내가 이걸 했을 때 되게 잘 쓸 수 있어. 다만 그 타이밍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무조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발전시키는 건 괜찮은데 챗GPT의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들을 확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분명히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오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계속 주목하고 계시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책도 좀 사서 보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옹달책방님 뭐 이런 식의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트렌드 흐름 놓치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의 타이밍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 책 GPT 제너레이션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진짜 이게 아직 예판이라서 아직 제가 책을 받지는 못했는데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구매해가지고 네. 정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혹시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T 제너레이션의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